17일 새벽 4시 37분입니다. 오늘 다스베이다 108회를 보고 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오준이 형의 이 또 비례 이야기는 저를 또 자극을 했습니다. 국민을 왜 자꾸 바보로 생각합니까?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거 몰라서 지지율이 10%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 때, 그 여론투표 때, 여론조사 때 더불어민주당이 10%가량 빠졌습니다. 30%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21% 정도 빠졌습니다. 21%로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이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이 문항을 빼고 그냥 더불어시민당 이라고 해서 10%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열린민주당은 왜 자꾸 지지율 올라갑니까?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것도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도 오늘만 이 비리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 이제 다스베이더를 안 볼 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요. 이랬던 저랬던 김어준과 유시민은 진보 진영에 또는 반토착 외구 진영에, 이게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죠. 지금 이 토착 외구들이 지금 활보하고 이 시대에 독립운동과 같은 존재입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은 빛과 소금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직도 김어준과 유시민은 빛과 소금 보물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어준이가 뭘 걱정하고 왜 이러는지도 압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지역구에 집중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지역구에 집중합시다. 비례 20석 때문에 지역구 특히 격전지 열린민주당 표가 열린민주당 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으면은 100표만 이탈하면은 비극입니다. 왜 지역구를 자꾸 망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그만합시다. 이제 김호준이가 고민하는 지점이 이건 어디까지 제 추측인데 왜 이 정도까지 이럴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정봉주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게 아닌가. 김호준의 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중파의 손석희처럼 영상 미디어에 진출해서 자기의 역량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언론인으로서 한번 펼쳐보고 싶은, 정치를 코미디화로 해서 전 국민이 정치를 코미디처럼 즐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혐오가 아니라 재미, 정치는 재밌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게 우리 김호준의 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랙하우스에서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를 변호하면서 그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정봉주를 끝까지 믿은 거죠. 그런데 덜컥 호텔 간 카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자신이 거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왔죠.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그거죠. 미투 사건이 거짓이라고 인정했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간 거는 일단 사실입니다. 그때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를 이미 김어준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의 정계 진출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정의당도 민주당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나무당입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후보를 낸다 해서 별다른 게 있습니까? 정의당도 후보를 내는데요. 단일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나 여기나. 근데 열린민주당을 정의당보다 두려워한 이유가 정봉주는 정치하면 안 돼. 이거 말고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도 정의당보다는 정봉주가 훨씬 말 잘 듣고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던질 인물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정봉주가 문재인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이 김어준이 지금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이러진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당에 15석을 주고 그리고 또 녹색당 뭐 이런 정당들 소수 정당들에게 의석을 준다고 만든 게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이제 와서 열린민주당이 고작 10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 소수 정당한테 이미 한 20석 가까이 정의당 15석 녹색당 뭐 이런 당까지 다 해가지고 20석 정도를 이미 포기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게 더불어시민당인데 고작 10석 뺏기는 걸로 이 난리를 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니 정의당 15석이 가져가면은 민주당 1당이 된답니까? 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당이 홍보가 부족해서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미 위성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한 90%, 거의 한 99%는 국민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성정당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국민은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인지 그게 자유당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위성정당이 존재의 여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인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국민들은 투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은 바보 아닙니다. 자기가 투표할 곳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싶다. 근데 위성정당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위성정당인지. 투표할 생각이 있다면요. 투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 만나 찾아봅니까? 귀찮은데. 어차피 투표 안 할 건데. 시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저보다 유시민의 이야기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검찰만 때리는 열린민주. 이번엔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바꾼답니다. 열린민주당이. 그리고 김의겸하고 최강욱을 내세워서 오보방지법을 또 공약했습니다. 이거 유시민이가 한 말입니다. 정치합시다. 이번 주 정치합시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방송했던 정치합시다의 2부
한 30분 정도에서 이 유시민에게 발언이 나옵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자식인 셈이죠. 그 다음에 공약을 잘못 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원책이가 유시민에게 더불어시민당이 공약을 잘못 낸 걸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도 지금 공약이 잘못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냐? 현 정부와 대북 기조가 맞지 않습니다. 같이 이에는 이 뭐고 물에는 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짰습니다. 시민당이. 그래서 시민당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기조가 맞지 않는다는 거 지적하자 수정을 했습니다.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전원책이 공격한 거는 토지에 세금을 다 붙이자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이게 바로 더불어시민당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그거를 지금 유시민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고 더불어시민당은 공약을 잘못 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유시민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어준이 형만 자꾸만 왜 자꾸 한쪽 눈을 감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으로 갔을까요? 내가 또 찾아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례정당 이거 4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지지율이 10%로 빠졌고 지지율이 20% 됐을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21%, 정의당이 11%, 열린민주당이 10%입니다.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42%입니다. 이거 부동층을 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이 26%, 정의당이 15%, 열린민주당이 12%가 됩니다. 이게 합이 얼마냐? 53%입니다. 맞죠? 53%. 범요권을 합치면 53%. 제 말이 맞죠? 이 더불어시민당이 표가 줄어든다 해서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으로 갑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소수정당. 김호준 형님. 소수정당을 키우자면서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범진보가 53%라고 가지 않습니까? 참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3%입니다. 그럼 53%면 10%나 더 갔네요. 어디 안 간다니까요.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의당 또는 열린민주당으로 우리 편 쪽으로 가지 미래통합 쪽으로 안 간다고요. 그거 왜 자꾸만 파이가 준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오준희 형님. 참 답답합니다. 김호준 형님 압도적인 다수 저와 같습니다. 저도 압도적인 다수를 원합니다. 180석. 그런데 원래 취지는 민주당 압도적 다수가 아니고 진보 진영 압도적 다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의당한테 15석 주고 노색당한테 의석수 주고 소수정당 의석수 나눠가지고 원래 그럴락 했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정의당, 녹색당, 소추정당, 민주당하고 합당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래갖고 180석 만들 생각이었습니까? 합당할 생각이었습니까?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미통당하고 합당합니까? 왜 이런 이율배반적 모순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정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100%는 민주당은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52석을 얻었던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던 17대 총선 때 비례 38%였고 15%는 정의당이 가져갔습니다. 7% 정도가 18대 선거 때 민주당이 망할 때 정의당이 한 6% 정도 가져갔습니다. 7%라 치고 8%는 민주당 표 아닙니까? 민주당이 100% 민주당 안 찍는다고요. 찍은 적도 없고요.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을 자꾸만 비교하는데 안철수는 반문연대로 전라도 민심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반문 반민주당도 아니고 더 선명한 민주당을 하자는데 꾸준히 또 맞이하지 않다는데 에? 왜 자꾸만 열린민주당만 공격합니까? 오히려 정의당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합당 여부도 당원이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당원 대부분이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문재인 등 뒤에 갑자기 칼 꽂겠습니까?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배신하면은 문재인 지지자가 열린민주당이 등 뒤에 칼 꽂겠죠. 반문연대 국민의당과 친문연대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제 저도 비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